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에 대해서 수급 차트 보여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금리들 조금 해외 금리랑 국내 금리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이제 CPI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단기 파동과 이제 장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를 추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도 그냥 오늘 다시 조금 소량 매수를 하여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S-오일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GS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CJ 매수 추천 올려드렸었던 CJ 제일제당이나 효성화학이나 LG전자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이제 퍼랑 PBR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랑 미국은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신용당국 보여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좀 기관지가 도대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면 계속 조금 약간 요즘에 숨이 가쁘긴 해가지고 그냥 아마 달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안 좋은 점, 좀 기침을 할 수 있는 점 먼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코스피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장초에 조금 급락했다가 다시 좀 되돌리는 듯 하더니 이제 조금 급락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제 파동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을 사실 장초에 예방했다가 좀 개인적으로 좀 반등은 예상했었어 가지고 좀 이 부분에서 다 풋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보유하고 있던 풋은 다 장초에 다 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하락이 있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장중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수급 보시면 요즘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도 중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1조 4천억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오늘 거의 순매수 다 없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래도 선물은 외국인이 한 6,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300억 매도,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5년, 10년물 금리 좀 장기 구간으로 상승폭이 컸었고요. 한 3.3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제 1bp가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미국 물가지수 발표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미국 금리는 이제 어제 한 8bp 정도 상승하면서 1.7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진 수준이고요. 조금 이따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미국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이제 CPI가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 이제 3.6% 정도였었는데, 이제 전년 대비가요.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치가 이제 4.2%가 나오면서 조금 증시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5월에는 조금 더욱더 상승폭이 큰 4.5에서 한 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변동성이 조금 심한 유가나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이제 코어 CPI라고 하는데, 코어 CPI 같은 경우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전월 대비로도 이제 기저 효과가 없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이제 코어 CPI가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39년 만에 지금 최고치고요. 코어 물가는 이제 뭐 음식료나 이제 주거비, 교통, 운송, 뭐 여가 부분에서 뭐 다 전체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중국 생산자 물가가 이미 서프라이즈가 났었거든요. 전년 대비 6.8%.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랑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거의 사실 완벽하게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는 없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일단 풋은 어제 매입을 했어가지고 이제 오늘 다 미국 쪽 풋은 다 매도를 하였었고요.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었고요. 일단 코스피 장기 좀 차트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미국 쪽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장기 차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이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5파 하면서 1, 2, 3, 4, 5파가 다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가 A, B, C로 이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3-1파도 완성이 되고 지금 3-2파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 이제 한번 채널링을 그어봤을 때도 이번엔 뭐 채널이 완전 넘진 않았었는데 이제 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냥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3봉으로 3주봉 봤을 때 이제 RSI도 70을 하회하고 있어서 뭐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1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마지막 5파로 그냥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제 5파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5파하고 지금 내려가는 게 아마도 3의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목균형표로 보시더라도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나타냈는데 한번 좀 분봉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A파가 이제 하락하는 파동이 이제 A파가 5파로도 갈 수 있고 3파로 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5파일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5파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럴 확률이 높았다고 그랬었는데 어제가 여기까지였었죠.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여기가 딱 3파일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초에 제가 다 이 부분에서 어제 매수했던 풋을 정확하게는 이제 어제 매수했던 풋을 다 장초에 그냥 바로 다 매도를 했었었고요. 뭐 거의 한 이 부분 정도 네, 매도를 했었었고요. 지금 뭐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지금 3파, 이제 여기가 4파일까라고 했을 때 4파가 제가 계산치를 구해 보니까 제가 코스피는 계산치를 안 구했었는데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는 420에서 한 42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가 그냥 4파 고점이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맞을 수도 있고요. 4가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가 4일 수도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가 4가 A, B, C로 약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풋은 지금 국내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조금 더 확실해질 때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여기 저점이 좀 깨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미국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4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일단 풋옵션으로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 미국 쪽 옵션이나 뭐 국내 쪽 옵션에서 조금 수익이 나면서
뭐 사실 주식들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떨어진 게 있었었는데 뭐 지금 그냥 손익은 사실 그냥 뭐 주식 떨어진 거랑 이제 풋옵션 해지한 거랑 거의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손익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약간 파동을 공부하셔서 뭐 해지를 할 때 사용하시면은 뭐 파생 상품도 뭐 매우 유용한 자산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더 많이 이제 떨어지거나 저도 이제 더 확신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해지하는 것보다 저도 더 사실 풋을 더 오버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땐 사실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4번 파동 때는 사실 저도 오히려 그렇게 약간 해지를 보다 더 많이 해서 오히려 조금 매우 큰 수익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레버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이제 내가 확신이 파동상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하면은 뭐 조금 오히려 매우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도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정말 이제 차트를 보는 거에 조금 파동론에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지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봉부터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이 2009년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었다가 이제 고점을 본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봤을 때도 여기 이제 고점과 고점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채널을 깨면은 저는 조금 더 하락이 이제 가팔라질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고점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RSI 같은 경우도 이제 70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이제 마지막 5파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까지 나온 것 같고요. 뭐 지금이 이제 큰 조정 파동의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내려가고 있고 역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2동 평소에서 개인적으로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9일하고 26일 횡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는 좋아 보이지 않는 차트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가 1파 이제 1, 2, 3, 4, 5로 1파 여기가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저는 이제 1, 2, 3, 4, 5로 아마 지금 3이 나오고 나서 좀 4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단 뭐 4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4가 나온 다음에 이제 5파가 조금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떨어지는 거 보시면 나스닥은 이제 여기가 1파 나오고 나서 하락이 컸기 때문에 2파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5 하면서 여기가 이제 3파까지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가 아마 지그재그가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플랫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플랫이 나온 다음에 5로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A의 아마 1파, 1, 2, 3, 4, 5가 A의 1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구름대까지도 깨져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구름대 살짝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증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는 이제 크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비트코인 결제되던 거를 뭐 이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결제가 안 되도록 이제 한다고 말을 해서 조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좀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면 뭐 오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뭐 이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뭐 여기서 약간 조금 저항을 보인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내일은 저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는 봐가지고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금리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테이퍼링 이슈들 이제 나오면서 조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넘었습니다.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사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는 오히려 달러원은 조금 추세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는데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저기 때문에 오늘 뭐 한 1, 2%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뭐 송유관 고장 났던 게 조금 이제 고쳐진 영향도 있고 이제 미국 쪽 재고가 이제 좀 감속폭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조금 소폭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보조지표 RSI도 뭐 70을 넘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한번 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중기적으로 저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거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오늘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일단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일단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를 시원하게 한 번에 넘어서고 26일 횡스팬도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스콜딩스는 이제 조금 뭐 MACD도 그렇고 뭐 충분히 조금 이제 사실 차트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뭐 전환선 부근에서 약간 조금 지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선이나 전환선 부근에서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차트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원래라면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깨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상 뭐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제가 이제 호가를 내리기도 하고 제가 매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저는 그냥 뭐 매도는 하지 않고 뭐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일단 뭐 이제 내일이겠죠? 내일 아마 이제 실적 발표 나올 것 같은데 뭐 실적 발표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잘 나올 것 같기는 해가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들고 가고 있는데 뭐 사실 키스코 같은 경우에 워낙 사실 호가 창이 얇아서 매수 잔량이나 뭐 매도 잔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도 사실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좀 거래량이 조금 커지면서 언제든 뭐 사실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잘 맞는 종목은 아니어서 왜냐면 기술적 분석이 잘 맞으려면 사실 주주가 많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래자가 많아야 되는데 키스코 같은 경우에 워낙 사실 주주가 이제 작다 보니까 실제로 뭐 좀 약간 차트로는 막 그렇게까지 조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추세 자체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추세는 이제 기준선을 확실히 꺾이면 조금 추세가 이제 꺾이는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자사주 같은 경우는 한국철강은 13만 주 다 샀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 87%한 608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한 92억 정도 한국철강은 남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키스코 쪽인데 뭐 키스코는 4월 26일부터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신고는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호가를 워낙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아직 대주주가 뭐 좀 자사주는 지금 주가에서는 뭐 매수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대주주가 이제 버티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주가 자체가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뭐 두 가지 측면 다 가능하겠지만 뭐 결국에는 사실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원래는 이제 뭐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차트가 깨지면 보통 웬만하면 팔고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는 잘 안 하긴 하는데,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 일단 워낙 물량 자체가 이게 매도를 보통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강제적으로 저는 장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량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뭐 빠르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뭐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너무 또 제가 또 아무 주식도 없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그리고 구주봉도 좋아가지고 결국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결국엔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주 조금 매수를 하였습니다. 보유 현금이 사실 제가 좀 레버리지가 있던 거는 어제 다 매도를 하면서 갚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 뭐 그냥 매수를 하였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RSI가 뭐 조금 70을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에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기는 해서 뭐 정제마진은 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뭐 유가가 떨어지고 뭐 그런 영향을 떠나서도 뭐 조금 약간 개선은 될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추세가 좋습니다. 뭐 제가 사실 이제 구름대를 넘고 이제 살까 고민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전고점을 사실 장중에는 돌파를 하였습니다. 뭐 추세는 뭐 계속해서 뭐 좋은 상황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종목 자체도 사실 길게 보유하셔도 충분히 내재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뭐 오늘 상승은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차트가 깨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은 일단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는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일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뭐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기준선도 하회를 해서 뭐 적어도 이제 기준선은 넘어서고 매수를 하신다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26일 후행스팬을 돌파 이제 뚫어버릴지 아니면 이제 타고 올라갈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전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은 원래 이제 2001년부터 이제 개인분들이 뭐 한 71조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원래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뭐 작년부터 순매수가 지금 28조거든요. 이제 28조니까 뭐 딱 99조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어서 수급은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렇게 약간 거울처럼 주가랑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보통 한 8% 정도 되고 나서 조금 8%를 하회하면 조금 조정을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8% 치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뭐 PBR이 보통 2배가 넘어갈 때 항상 삼성전자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매우 오래됐지만 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도 이제 그에 걸맞게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는 구름대도 하회를 완벽하게 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 스팬들 다 역전이 되어 버렸고요. 뭐 주봉을 보시더라도 뭐 주봉상으로도 뭐 사실 이제 기준선까지 깨버렸었고요. 뭐 구주봉을 보시더라도 구주봉도 RSI가 이제 깨졌기 때문에 뭐 차트는 안 좋아 보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를 이탈을 했고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뭐 다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이제 단기적인 4파 반등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5파로 더 떨어지고 나서 다시 2파 반등하고 3파로 떨어지고 4파 반등하고 5파로 떨어지는 패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뭐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200일 이동 평균선 여기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반등 후에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할인율하고 이제 S&P 할인율 좀 설명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조금 나눈 수치고요.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빨간기 코스피고 이제 파란색이 S&P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좀 있어 보이는 단계인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뭐 금리 상승 부분의 영향인 것 같고요. 뭐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또다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S&P 이제 퍼랑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 퍼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고 지나가면은 이제 PBR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뭐 PBR이 닷컴 버블 이후로 뭐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2000년도나 2008년도 때는 이제 다 예대율이 100%가 넘어가면서 실물 경제가 버블이었었거든요. 이제 실물 경제가 좋으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예대율은 60점 보시면은 60.9%뭐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예금으로 다 돈이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간 게 이제 실질 금리가 낮아서 그렇고요.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0.9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의 영향으로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제 테이퍼링이 되면 이 실질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영향으로 증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게 되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23조를 돌파를 하였고요. 뭐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용잔고가 느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잔고는 뭐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항상 증시가 머지않아 고점이었어서 조심하시는 것을 조금 약간 유의드리고요.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가 그냥 이제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종합적으로 결국에 사실 뭐 파동이 뭐 지금 아직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어서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지금 그리고 이 파동이 지금 4파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만약에 내일 그냥 장중에 이제 다시 그냥 파동 그려지면 여기가 이제 5파인 것이고 여기가 그럼 1파,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인데 만약에 내일에 이제 바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떨어져서 이 3103.88을 깨버리고 떨어지면 5파 하락이 나와서 조금 더 이제 크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이 부근 조금 넘어서거나 이 근처 오면은 조금 약간 저는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A, B, C로 4가 나오고 나서 이제 5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뭐 사실 좀 기준을 정하셔서 뭐 키스코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키스코야 뭐 워낙 사실 조금 특이한 종목이라 좀 그렇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효성화학이라고 치면은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뭐 일부 매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기준선을 깨면은 뭐 전략 매도 뭐 이런 전략으로 아니면 뭐 26일 프링스팬이 깨지면 뭐 전략 매도, 전환선 깨지면 뭐 20% 매도, 뭐 기준선 깨면 30% 매도, 뭐 기준선 깨거나 구름대 뭐 닿으면 뭐 구름대를 깨면 뭐 50% 매도든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방법들은 많습니다. 뭐 50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은데 이제 그런 조금 객관적인 조금 지표들을 통해서 조금 약간 이제 매도를 하거나 매수하시는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뭐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손실을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코로나 때 보시면은 코로나 때 뭐 이렇게 했었어도 뭐 그냥 기준선을 깨면 매도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준선 전선 다시
돌파해서 뭐 매수를 하더라도 또 다시 기준선을 깨고 뭐 구름대까지 깼으니까 이때만 매도하셨어도 뭐 사실 충분히 손해는 안 보고, 그때 이후로는 기준선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환선 넘어갈 때 일부 매수, 기준선 넘어갈 때 전량 매수 하셨다면, 뭐 아니면 기준선 넘어갈 때 뭐 또 일부 매수, 구름대까지 넘어갈 때 전량 매수 하셨다면, 뭐 지금까지 사실 뭐 거의 끝까지 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항상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